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타입니다. 단기 매매를 하면서 살짝의 팁과 노하우, 저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강력한 어떤 매매법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기 매매는 짧게 욕심만 줄이면 누구든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기본 기준은 갖고 매매를 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알면 목표가가 될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정해서 실제로 내가 그 지지 구간을 맞췄든 저항 구간을 찾았든 못 찾았든 그게 맞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까지 내가 목표로 잡고 내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이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알지 못했다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이 전략 기준. 저항, 여기가 내가 저항인 줄 알고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는데 이게 더 같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이걸 목표가라고 저항이라고 생각했고 목표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잘 홀딩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런 것도 없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떨어진다고 막 사고 매수를 하고 무조건 돌파한다고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돌파 매매를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절을 하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공률이 남들보다 낮은 겁니다. 설사 운으로 몇 번 성공했다고 해도 결국에 몇 번 꼬꾸라지면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돌림, 제 기본 공부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게 허접하지만 정말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기초. 왜 기초라고 써놨겠습니까?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 디테일함은 하나하나씩 더 공부해 나가야겠죠. 이 기초를 가지고 이 상승하는 종목의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내가 이게 상승하고 있는 건지 하락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매매가 단타든 종가 베팅 스윙이든 중장기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다 같은 소리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되돌림을 일정하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때는 되돌림을 30%에 사고 어떨 때는 50%에 사고 어떨 때는 그 더 아래서 사고, 이런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 분봉이든 일봉이든 똑같습니다. 일주월봉 다 해당된다. 캔들은 일봉을 보든 분봉을 보든 연월봉 어딜 보든 다 캔들입니다. 캔들 차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일맥상통 다 해당되고요. 차이가 뭐냐? 기간과 시간의 차이다. 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걸 예상하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돼버리고, 기간 조정하는 줄 알았더니 가격 조정이 들어왔네 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정의 패턴도 알아야 하고요. 상승의 패턴도 알아야겠죠.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런 그림에선 여기서 샀었는데 이런 그림에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됐었는데, 결국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얘기를 하면서 이것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아 이런 것만 궁금해 하잖아요. 이게 해답인데, 그죠? 이게 돼서 그거는 대충 사도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 매매에서는 타이밍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사람의 엿장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타이밍이 들어갔어도 걔네들이 그걸 모를까요? 내가 이걸 생각했으면 그 다른 누군가도 그걸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올리고 싶은 주체가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예요. 그냥 갈 것도 이렇게 한번 내리고 가요. 항상 기본 베이스에 내가 사면 떨어진다 라는 거를 기본으로 원칙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가면 오케이 땡큐인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 역시 그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항상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을 낸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여기서 살 거면 매수를 하고 항상 이렇게 떨어졌다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사고요. 여기서 대응비를 항상 또 챙겨 놓는 거죠. 나름 오늘 하루 종일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한 번 더 떨어질 거를 생각해라. 늘 한 번 더 꼬아라. 그래서 내가 돌파 매매를 할 거면, 돌파 매매는 손절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손절 짧게 하고 챙길 때 많이 챙기고, 그거밖에 없다. 손절만 잘하면 된다. 손절 연습만 하시면 돼요. 눌림은 대응이다. 대응.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가 내가 눌림이라고 생각을 근거와 판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면 눌림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려가면 눌림이 아닌 거죠. 하락 중 반등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하죠. 이거를 전부 다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요.
내가 이 반등 이렇게 뭐 매도를 하니까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눌림이었던 거고 나는 그거를 못 먹은 거고 이걸 먹으려면 분할로 챙겨야 되는 거고요. 웬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렇게 가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가는 것을 기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기서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만나면 손실을 입는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그 확률을 알아야 된다.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쭉쭉 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많다. 내가 눌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내려가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100개 중에 한 70개 이상은 더 내려갑니다. 아래로. 그냥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살 기회를 안 주고 갑니다. 그런 것들은 가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지지와 저항을 알면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다 저항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저항이자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가 여기 지지라고 생각하면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저항이었던 부분을 돌파를 했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가 걸리적거리는 데니까 저항이자 목표가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해볼까? 전략을 짤 수 있죠. 이걸 알면 내 목표와 기준,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되돌림과 시간론 이게 짧게 누르고 갈지 이렇게 가는 건지 떨어질 때도 계단식으로 떨어지는지 이 조정 패턴과 그래서 상승 패턴을 알아야 한다. 짧게 이 시간인 거죠. 기간이 짧은 거. 뭐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몇십 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며칠, 몇 달. 이렇게 이렇게 질질질 이렇게 길게 끊는 것도 있고요. 하루 만에 같은 하루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이 기간도 시간도 그 힘의 파동도 알아야 한다. 오전에 급등해 놓고 오후 내내 이렇게 그 다음 이걸 내가 매도했더니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조정 패턴이 어떤 게 있나.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하나 있겠죠. 변동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이런 패턴이 있을 거고요. 일정한 구간을 박스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도 있을 거고요. 한참 하락했다가 한번 찌르고 이런 식으로 죽는 이런 패턴도 있고요. 상승 패턴도 똑같겠죠. 한번 올리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여기가 눌림목이 되는 거죠. 사사사 아주 그냥 진 빠지게 천천히 떨어지고 그리고 빵 올리고 가는 척 하더니 죽는 이걸 돌파하는 줄 알았더니 돌파 못하고 내려가는 이런 종목도 있을 거고요. 급등해버린 다음에 순식간에 되돌리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발견한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내가 매매를 한다면 30% 구간에서 첫 번째 조정을 작은 비중으로 노린다. 이렇게 가는 것도 많지만 가면 그걸로 적은 비중으로 많이 먹으면 되겠죠. 분할 매도 1차 앞에 걸리적거리는 전고점들은 저항이다 해서 여기서 일부 무조건 매도합니다. 돌파하고 다시 사더라도 매도를 한다. 왜냐면 맞고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사더라도 그렇죠. 맞고 내려오면 팔고 여기서 지키면 다시 사면 되죠. 그런 관점으로 하고요. 절반까지 내려오면 장대 양봉일 때입니다. 장대 양봉일 때 중간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짧게 먹고 나오든 전략 남겨서 더 먹든 그거는 그날 당일의 흐름을 봐서 좀 더 챙기기도 한다. 그래서 절반까지만 매매를 한다. 이 아래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는 장대로 하나 이렇게 나왔든 이렇게 쪼개서 나왔든 하락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잡아먹은 거잖아요. 양봉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너무 다 잡아먹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양봉을 주고 죽을 수도 있고요. 연속적으로 나왔으면 더 안 하겠죠. 이렇게 나와도 양봉을 주고 죽을 수도 있고요. 웬만해서는 안 한다. 그 시간에 더 좋은 종목을 하고요. 근데 만약 장대 양봉이 아니고 조그만 거면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장대 양봉이란 건 뭐 7% 이상 10%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7% 10% 이상 그 이하 양봉에서는 다음 봉이 이 위에서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위에서 쓰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힘이 강한 거고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위에서 노는 게 좋고요. 안 깨는 게 좋습니다. 전일 종가를 안 깨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이렇게 가든지 여기서 1차 매수를 해도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내려오고 그냥 가는 것들이 있어서 종가부터 이게 저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장대 양봉은 절반까지도 한다. 좀 조그만 캔들은 위에서 매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1차, 2차 시나리오 1차, 2차 더 작은 건 어떻게 해요? 꼬리가 뭐 길다거나 차트 캔들이 4캔들이 이렇게 이미 그 전에 주가가 여기 있었고 얘가 캔들이 이렇게 빵 하고 올라왔고 그 다음 캔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시가와 이 저가 이런 데를 깨면 손절합니다. 역시나 이 위에서 노는 게 좋고요. 안 내려오는 게 좋죠. 시가와 저가
여기를 뭐 이탈하면, 종가상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1 지점이나 중심 정도까지 지지 라인, 매수 라인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하로는 손절을 하거나 매매를 안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 다음 봉에 이게 지금 얘가 음봉으로 되고 있어요. 여기서 꼬리를 달았다. 막 이러고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건데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다음 캔들이 나오겠죠. 내가 뭐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뭐 10분이든 15분이든 어떤 내가 무슨 분봉을 봤을 때 일봉이면은 일봉이겠죠. 일봉 스윙 종가 베팅 기준이 되겠죠.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캔들이 딱 쓸 겁니다. 그죠? 끝날 때쯤에 사도 되고 다음 캔들 양봉 보고 사도 되고 보통 안전하게 양봉 보고 사죠. 근데 이 크기가 음봉의 크기가 이 30%만 조정을 받았느냐 첫 캔들부터 이렇게 크게 받았느냐 많이 받을수록 안 하는 게 좋겠죠. 여러 종목들을 내가 이 종목 이렇게 종목 순위를 뽑아놓고 아침에 전날 뽑아놨든 아침에 뽑았든 이 종목들을 딱 보는 겁니다. 조정받는 것들을. 얘는 이렇게 조그맣고 얘는 이렇게 장대고 얘는 크지만 꼬리를 이렇게 달았고 얘는 막 아예 도치로 받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폭 이 30% 구간이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할 건가 지지하는 걸 보고 할 건지 떨어지는 걸 막 사지 마시고요. 떨어지는 걸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캔들의 크기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난 오케이 나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도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겠죠? 아 이건 무조건 수익이 아니라 일단 나와야겠다. 비중 조절을 하고 가버리면 여기서 다시 사더라도 아니면 다른 종목 하면 되죠. 이렇게 손실을 잘 짧게 하고 수익을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승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대양봉은 그렇게 하고 캔들이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박스권이죠. 이렇게 지금 박스권입니다. 여기는 저항인데 여기를 딱 돌파한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봉이 나온 거죠. 이게 돌파를 한 겁니다. 이 봉이 출현했을 때 이 크기를 말하는 거다. 지금 이 크기가 7% 이상 10%짜리 막 장대 양봉이냐 그 이하 양봉이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7%에서 10% 이상이면 절반 3분의 1 뭐 이런데 4분의 1 그런 것들 자기가 정하시면 돼요. 난 4분의 1에서 할래. 그죠? 25% 구간이죠. 난 절반 50% 2분의 1짜리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30% 하셔도 되고요. 뭐 38이 하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게 포인트는 뭐냐 이 중간을 깨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최소 좋으면 좋은 놈일수록 조금만 누르고 간다. 뭐 25% 30% 구간 30% 구간에서 38의 구간 거기 누르고 갑니다. 이 좋은 것들은. 근데 좀 시장이 밀릴 수도 있고 매도 물량이 많으면 50% 절반짜리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무조건 여기 누르고 간다가 아니라 죽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그래서 타점이 디테일한 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4분의 1 자리에서 사고 75% 구간이죠. 4분의 1 자리에서 50%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3등분 하잖아요. 30% 구간 어떤 사람은 피보나치로 236, 382, 뭐 50, 618 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3등분 하는 사람이 있고 4등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평선 뭐 분봉마다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평선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르다. 중요한 건 지금 저만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추가할 거 추가하고 나만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래 하면 만드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장대양봉은 30% 구간 30이라고 해서 딱 는 30 꽝꽝꽝 이게 무조건 30%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이 30% 전후라고 한 겁니다. 그 음봉의 캔들을 봐가면서 한다. 이 크기를 보고 그렇죠? 이 되돌림이죠. 이 힘의 색이 거리량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이 호가도 본다는 말 쓰잖아요. 그게 다 이런 그 부가적인 거고 그거를 캔들의 크기를 보면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이 시가 저가 이런 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던가 매매를 안 하고 캔들이 이렇게 됐다가 다음 캔들이 이렇게 됐겠죠. 말아 올렸으면 양봉이 됐으면 여기 양봉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인 여기를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을 좀 말하는 거다. 일봉이면 전날 캔들 말하는 거겠죠. 전날 캔들 이렇게 짧은 거면 시가 이탈했죠. 이거 손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를 면하는 거죠. 여기 딱 나오네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양봉을 볼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양봉은 하나의 양봉이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지금 어디까지 조정받았습니까? 보이시죠? 제가 장대 양봉이라고 했으면 이게 지금 뭐 10%가 넘을 거 아니에요. 대놓고 봐도 대충 봐도
제가 절반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하다고 했죠. 매수하는 겁니다.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다음날 시가가 7.4%가 갭으로 떴습니다. 그냥 시초가에 팔아도 7% 챙긴 거고요. 일봉이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되겠죠. 그럼 이게 분할 매도 여기다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 더 10% 이상 다음날 상한가 가지만 이건 결과론이고 대충 예를 들은 겁니다. 요만한 크기에 내가 절반까지 내가 요날 음봉을 보고 이 절반은 안 넘었네. 내가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가 내일 여기 꼬리를 달아주고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2차 매수를 하고 아니면 그냥 홀딩 한다던가 2차 매수를 한다던가 그건 그때 결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종가상 이만큼 내려오면 너무 많이 내려왔네. 다음날 이게 양봉이 될지 들어주고 다시 더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날 손절을 하든 그 다음날 들어줄 때 손절을 하든 음봉이 하나 났을 때 다음날 이렇게 팔고 두 개 나오면 지켜주면 추가 매수 한다던가 그냥 홀딩. 또 세 번째가 나왔을 때는 들어줄 때 손절, 그냥 손절 이런 것들을 정하고 매매를 하는 거다. 그 다음 내가 그 매매 대상 종목은 정해야겠죠. 근데 일단 지금 이것만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두 번째 또 돌파했네요. 장대 양봉이 나왔다.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상승폭의 절반이 대충 여기네. 오늘 샀으면 다음날 수익입니다. 이거 안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됐겠죠. 다음날 고가 8%, 8.5% 갔습니다. 그죠? 시초가에 팔았으면 시가가 2.8% 떴기 때문에 이만큼 수익이다. 다음날 팔았으면 2.5%, 2.8%에서 8%까지 챙길 수 있었다. 매도하고 종가에 안 샀겠죠? 왜? 나의 기준은 이 절반, 음봉이 크면 안 되잖아요. 음봉이 절반을 이파라면 난 매매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 매수를 안 합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걸 어겼다면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당장 접어야겠죠. 원칙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놓고 왜 안 지켜요? 근데 애초에 내가 그럼 나 여기서부터 분할로 사볼래 라는 뭐 그런 매매 원칙이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할 때 이런 원칙이 정해놨으면 종가 베팅은 뭐 요날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었겠네요. 이 양봉의 시가 근처 20선에 가깝게 20선에 가깝게나 이 양봉의 시가 근처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들어갈 수는 있었겠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종가 베팅이면 요날 사면 되겠죠. 절반을 안 넘었으니까 이날 종가 베팅 하면 됩니다. 요 캔들이 나왔고 여기서 내가 이 음봉을 잡아먹는 요때쯤에 양봉이 됐으니까 거래도 들어왔고 나 이걸 들어가려고 했을 때 손절가를 어디로 잡을까요? 앞에 있는 캔들을 보는 겁니다. 그 직전에 양봉 캔들을 조그맣죠? 근데 요만한 단봉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장대 양봉 아닌 그 이하 양봉에서는 종가를 깨지 않거나 3분의 1 정도까지는 봐준다. 자, 보이시나요? 이 종가를 깨면 손절이다. 3분의 1까지는 봐준다. 여기서 지키는 거 보고 올라갈 때 이게 처음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꼬리가 달려있다는 건 흔적이란 말이에요. 내려왔다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높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런 거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내가 이거를 눈여겨보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챙긴 사람도 있을 거고 매도하고 다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침부터 산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이렇게 둔다. 양봉 앞에 있는 양봉을 보고 조그마니까 그 종가를 안 깨거나 3분의 1 정도까지 지켜주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분봉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걸 먹었든 못 먹었든 이렇게 끝났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은 장대 양봉이네요. 30%짜리니까 장대 양봉이겠죠. 시나리오가 매매 전략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양봉이 수고 눌림을 노릴 거면 4분의 1, 뭐 3분의 1, 50% 이런 데서 사야지 라는 전략. 근데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 시나리오도 있어야겠죠. 내가 지금 내려오는 전략을 짜놨으면 그냥 가면 어떡할 거야? 그냥 가면 내가 정하는 겁니다. 양봉의 종가 3분의 1 여기를 이제 깨면 손절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3분의 1을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챙기고 이런 식으로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겁니다. 해보시고 내가 손절을 짧게 수익은 크게 지금 이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 다음날 1, 2%라도 먹기 위해서 수익 관점으로는 20선에 가깝게니까 이렇게도 사볼 수 있고 내가 단기 매매 좌타도 할 수 있고 종가 베팅 스윙 이 한 종목 가지고도 이 기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다. 여러 종목이 필요가 없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관심 있는 종목이든 매매하고 계시는 종목이든 한번 보시고 잘 공부하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전 기준이고요. 이 위에서 이 양봉 위에서 캔들이 놀 때 이때 돌파 매매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본다면 20선에 가깝게 매집하는 매매를 한다거나 이 양봉의 종가 위에서
그래서 요날 장중에 매수했다면 단타를 할 수 있었고 못했다. 괜찮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다음날 30%뭐 절반 여기에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었다. 다음날 뭐 이 양봉 여기 종가에 팔든 고가에 팔든 종가까지 잔량을 가져가든 단 1%를 먹더라도 나의 기준 안에서 매매를 했다가 지금 이제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은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상승 중 눌림이 될 수가 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가능한 일이겠죠. 의미는 쌍바닥으로 돌파했을 때는 돌파 후 누를 때 매수. 여기가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20선에 가깝게. 20선에 가깝게 매수를 무조건 20선에 매수가 아니라 안 닫고 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분할로 사는 거죠. 이 일봉의 전일 캔들을 보고 내가 이 장중에 매매를 하겠어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분봉 가서 볼까요? 분봉 가서 보면은 분봉은 뭐 15분봉을 보시든지 뭐 30분, 60분 그건 본인들이 편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뭐 3분봉, 5분봉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원봉 봐도 여기 장대형봉 나오죠. 중간 30% 구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벌써 딱 답이 나오고 이렇게 벌써 보이죠? 흐름이 여기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 중간 여기까지는 내가 여기 밑으로는 손절을 하거나 매매를 안 할 거야. 뭐 20, 30% 구간 여기서는 한번 매매를 해볼까? 하고 판단이 벌써 우린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권에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양봉에 여기 돌파할 때 돌파 매매도 되고 그런 여러가지 매매법들은 본인들이 디테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 절반 가격을 뭐 계산기로 계산해서 뭐 표기해줘도 되고요.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뭐 12,000원이다 라고 해서 딱 그 가격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후 그 움직임을 캔들을 봐야 되고요. 대충 여기 요만큼의 절반 이거 대충 긋는 겁니다. 긋고 거기에 반이 25%겠죠. 30%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요 안에서만 매매를 할래 라고 기준을 정해도 되고요. 중간 아래는 안 할래. 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내역 보시면 그래서 여기를 이 중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오면 나는 손절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나의 매수 존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의 매수 존, 매매 존, 그 밑에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캔들이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보고 샀으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전고점.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흘러내렸고 이제 여기가 30%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 여기가 그 전에 지지받았던 곳을 이탈했죠. 이탈하면 이탈한 곳까지 반등을 준다. 그래서 매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오후에 딴짓을 한다고 이 종목을 안 봤습니다. 아예. 그랬더니 이렇게 또 샀다면 이거를 뭐 다 챙기지 못하더라도 여기에도 매도할 수 있었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나만의 매매 기준이 있다면 이탈하자마자 손절할래? 아니면 이탈하고 들어줄 때 손절할래? 여기까지 뭐 살 준비를 해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큰 비중으로 해도 되고 매도는 욕심만 줄이면 승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에서 매도하려다가 그냥 내려간 사람들은 손절을 했겠죠. 이 상한가 기준은 다음날 이 종가 안 깨는 게 좋습니다. 다음날 매매는 자 한신기계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신기계 짧은 단봉이죠. 시가나 저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건 시가를 찍고 가고 어떤 건 저가까지 털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뭐 단봉이 시가나 저가를 깨지 않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하고 여기를 깨지 않았다. 손절할 일이 없겠죠. 만약에 이게 음봉이다. 음봉인데 여기 시가 저가를 깨지 않았다. 그러면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장중 데이 트레이딩이면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겠죠. 자기가 정한 내가 시가면 시가, 뭐 저가면 저가. 그런데 이탈하면 손절해야겠죠. 저가가 여기죠. 저가, 뭐 시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전 전일 고점과 당일 상승폭의 절반 자리에서 저는 오늘 또 매수를 했다. 짧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정하시면 매매가 참 쉬워집니다. 이렇게 여기를 하나의 양봉으로 보는 겁니다. 일봉입니다. 하나의 양봉으로 보면 30% 전후 중심부 여기까지는 사볼 수 있겠네. 스윙으로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여기 사볼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 보고 단타를 한 거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손절가로 여기 손절가로 잡고 단타를 했고요. 그 전에 고점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이죠. 단타를 하고 다음날 종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매도하고 양봉은 크고 음봉은 작으니까 상승 중 눌림이 될 수도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올려주고 죽기 때문에 양봉이 한번 나오고 죽기 때문에 내일 이제 뭐 이렇게 가던가 내려가거나 하겠죠. 여기는 이제 이탈한 케이스고요. 이 캔들을 합치면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이고 어저께부터 여기 상승한 이렇게 지금 상승 파동이죠. 한 차례 눌리고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수 적기였다. 그다음에 이걸 놓쳤고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고 원칙대로 여기에 요만큼 30% 구간 절반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지지받고 이렇게 또 갈 줄 알고 뭐 가든 내려오든 요만큼 수익이 날 줄 알고 하락폭의 절반 이렇게 매도할 시나리오로 들어갔는데 흘러내렸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용납이 되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한 중간까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에 나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흘러내리는 모습에 여기서 전량 정리를 했고요. 오후까지 거래가 안 들어와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여기를 지켜야 위로 가는 건데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용납이 되는데 여기도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면 손절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눌림, 지지 구간 안 오고 가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있다면 여기서만 내가 매수를 하겠어.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겠어. 여기를 이탈한 눌림은 안 들어가겠어.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뭐 덧붙이셔도 되고 뺄 거 빼고 보완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거 보고 저 사람 거 보고 막 좋다는 거 다 해보는데 헷갈리기만 하고 어렵다. 그래서 정말 기초와 기본 간단한 거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좀 디테일한 거 조금 더 보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어느 정도 더 응용을 할 수 있다. 내가 기준이 없으면 손절을 못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손절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손절할 것도 요 밑에서 이렇게 애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서 손실 날 것도 손실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매매 실전에 응용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준을 정하셨다면 아마 승률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도전하시고 연습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매매로 실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